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정전으로 불리는 IT 대란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버나 PC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류 가능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유럽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각국의 주요 공항과 항공사의 시스템 장애로 항공편의 체크인, 예약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또 전 세계 금융기관도 피해를 봤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가 뉴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차질이 생겼으며 런던 증시 주요 지수인 FTSE 100은 평소보다 20분 지연된 8시 20분에 산정되기 시작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MS의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서버, PC의 보안 툴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에 오류가 발생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글로벌 IT 대란으로 전 세계 곳곳에 교통, 통신, 금융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별다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개장했습니다. IT 대란 사태 관련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오전 10시쯤 장중 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오전 장중 보합권에 머물며 이번 IT 대란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일부 국내 항공사들의 탑승권 발권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기도 하면서 큰 불편을 겪은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S발 대란 국내 피해 상황을 정인용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뭐 하나씩 드릴 테니까 죄송한데 거기 여권 이름이랑 성함만 좀 적어주세요. 영문으로만 편명이랑 여권이랑 이름만 적어주세요. 발권을 받으려 이름 등을 일일이 손으로 씁니다. 모바일 탑승권도 현장 발권도 모두 먹통입니다. 네, 실제 발권이 이뤄지는 구간은 이곳인데 다른 항공사 수속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S 클라우드 대란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발권이 크게 지연되면서 출발이 2시간 이상 늦어지기도 했는데 즐거워야 할 가족여행이 시작부터 엉망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저희 가족 모두 휴가 내서 해외여행 나왔는데요. 2시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지금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줄 서고 있고.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공항에 조금 일찍 와 발권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다지만 여행지 예약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탑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이판 공항에서 픽업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좀 늦춰질 것 같아서 내일 낮에도 당장 다이빙 여행이라서 다이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늦어지면은. 피해는 게임 업계에서도 일어났는데 일부 온라인 게임이 접속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런던 거래소 등과 달리 한국 거래소는 물론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그리고 통신 3사는 모두 우리 자체 서버나 클라우드를 사용해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려고 해도 국가 인증을 받은 이 클라우드 서버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있어서 확실하게 안전합니다. 이 밖에 MS가 아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이커머스 업계도 피해를 비껴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세계 곳곳의 M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해 글로벌 IT 대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 입장을 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델라 CEO는 자신의 SNS 계정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제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 전 세계 IT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MS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계 전반과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안전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측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이 양국 수감자 교환을 염두에 둔 러시아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6년형을 선고합니다.
유리벽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은 게르시코비치 기자.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по приговору? Все, судебное заседание окончено.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취재 목적으로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를 받고 군수업체의 비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인데 서방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후 구치소에 16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 이어 지난 18일 두 번째 심리가 속개됐고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에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해외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인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게르시코비치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Right, prisoner exchanges are negotiated at a high level in Washington, so we're not involved with that.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러시아어가 유창한 게르시코비치는 지난 6년간 러시아에서 취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소속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당한 체포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라며 그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린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을 통해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뒤 살아나면서 신이 내 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의 무기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신속하게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델라웨어의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놓고 어두운 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율 시장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 기대는 90%가 넘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달러 약세를 부추기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면서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화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고 있지 않나라고. 트럼프는 자국 수출에 도움이 될 달러 약세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체의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핵심은 감세와 관세 인상입니다. 관세율을 올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기에 대규모 감세까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달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간에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 이에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는 한 1,200원대로는 떨어져 줘야 그래야 한국은행도 좀 맘 편히 금리 인하를 나서지 여전히 1,300원대라고 하면 저는 한국은행이 10월도 주저주저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국은행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CIA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미테리가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에 훈풍이 부는 시기라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국계가 미국에서 국방 기밀 등을 넘긴 혐의로 수감된 사례는 지난 1996년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던 로버트 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북한군의 동해 여부나 수출입 무기 현황, 북한 주민의 탈북 실태 등 50여 건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로버트 김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맞아서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4년이 되는데 처음 이렇게 온 거에 와가지고서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요. 다만 당시 사건은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가 비교적 껄끄러웠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분위기 속 한미 양국 간 훈풍이 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스미테리 기소를 상당히 뜻밖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명품 등 금품을 받고 미국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스미테리 공소 사실엔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 내역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과 함께 한미 간 원활한 정보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에게 좀 경고를 날린 측면이 있긴 한 것이죠.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동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다만 로비스트 등록을 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인 만큼 한미 관계와는 별개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이 모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활동의 일환이지.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한미 정보당국은 여전히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정보기관의 아마추어적인 과거 정보 수집 활동을 비판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스미테리 공소장에 포함된 사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국정원에 대한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달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양측이 앞으로 무기 지원과 군사기술 제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 달 만에 러시아 고위급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며 러시아에 대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방산 담당을 한 사람으로 지난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 때도 같이 왔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대표단을 이끌고 왔다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방산 부분의 지원과 협력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 후 후속 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9일에는 김일성 군사종합대 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다음 달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북한 국방상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방북 방러 행보를 숨기지 않는 등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군사 교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개적인 행보는 한미 군사협력에 대한 북러 군사협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크리보르치코 차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 군사정찰 위성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 논의가 더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으로선 현재 위치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스펀 안보포럼 노변 담화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불행스럽게도 중국과 제2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라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방위 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밀착해서 돕는 건 국제적 평판에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준비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사이 서해상에서 저기압에 동반한 정체전선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며 산사태와 침수,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230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약 292억 원입니다. 장마전선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본 전통시장과 마을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자원봉사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능이 묻은 가구와 집기들을 밖으로 꺼내 물로 연신 씻어보지만 쓸만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골목에는 망가진 문짝과 장판 등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물에 젖은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가 골목길에 가득한데요. 사람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통시장에서 이틀째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복구 작업에 나선 봉사자들의 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이게 땀 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지금 음료 공급이나 뭐든 빨리 지원도 같이 해줬으면. 소독차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고 건물 내부는 사람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발빠른 복구 작업에도 상인들은 당장 장사를 시작할 수 없다 보니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김치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겨울 같지 않고 지금은 한낮에만 놔둬도 이게 다 상해가지고. 침수 피해를 본 마을에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물에 젖은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내 집 치우는 심정으로 다 똑같이 합심해서 여러 단체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비로 무너져 내린 도로에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양방향을 모두 통제하고 대형 트럭이 흙을 연신 쏟아 부어보지만 경사가 워낙 심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복구를 위해서 결정적인 어떤 공법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현장 곳곳에서 힘겨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항의성 고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기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선 번호의 사용 주체는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불법 청문회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는 야당 의원들과 뒤엉키며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가까스로 시작한 회의. 정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거론했고 이에 삿대질과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 사람 같이 가면 사람 아니에요. 뭐하냐 그 소리야. 자, 앉아주세요. 양측의 기싸움은 째려본다고 다투며 극에 달했습니다. 곽기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청문회에선 탄핵 청원 사유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수처에 알려주고 싶지만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밝혔고 청문회 도중 현재 검사와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02-800-7070 번호 사용의 주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번호를 윤 대통령이 사용했을 거라며 이 전 장관에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선을 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지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전체 빼라라고 1차 얘기했다가 2차에는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혐의자들을 한정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열리는데 이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등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기소돼야 하는 것이냐며 이 경우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언급한 사건은 정치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나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은 당직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차원의 부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이른바 입 리스크가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으로 떠올랐다며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토론 시간 대부분을 경제와 외교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도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흘러가는 이유는 현재 그리고 미래 권력 다툼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전 제주, 오후 인천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참석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이후엔 어제부터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좌초 위기설까지 돌며 지난주 회의를 건너뛴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재개합니다. 올투기는 오늘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불참으로 좌초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구제혁은 찌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구제혁 등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제혁에게 찌양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양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제혁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제혁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 감별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구제혁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점개 담겨 있으며 주거지에서도 역시 또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가 없는지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어떠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그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혁이 찌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건네받은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찌양은 협박에 못 이겨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계약서 자체보다 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써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애둘러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 표현은 실제로 이제 가장은 했지만 용역 계약 같은 거 체결 안 하면 나는 퍼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그런 은연중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찌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찌양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공갈 방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레카이기 때문에 언제든 유포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가능성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방조한 거죠, 이제. 도와준 거죠, 뒤에서. 이런 가운데 한 시민이 구제혁 등 사이버 레커드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이 찌양 협박과 관련한 해명 방송에서 조작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동성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초동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지만 남은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처럼 주거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조차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법정 다툼을 벌일 수는 없는 만큼 동성혼 법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혼인 제도가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런 좀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 가족은 동성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어 비혼 커플이나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삶을 공유하는 모든 관계를 기존 가족과 똑같이 보호하는 생활 동반자법 같은 대안이 꾸준히 거론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함께 부양하고 동거하고 협조하는 그 공동체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지난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이 생활 동반자법을 처음으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식집뿐만 아니라 중국집이나 일식집 같은 외국 음식점에서도 외국인 주방 보조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을 외국인 고용으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직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한식집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역할도 주방 보조에 국한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E9 비자 고용 허가 업종을 한식집에서 모든 외국 음식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력 제한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능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집이나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나 홀서빙을 위한 채용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주방 보조를 하면서 업주 지시를 받아 그릇을 나르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또 제과점이나 김밥 음식점을 비롯해 피자와 햄버거, 치킨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 등은 취업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 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빚어진 인력난을 처우 개선 대신에 외국인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게 노동계 지적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이천시 가자리에 있는 세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차장 사무실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던 옷가게가 부서졌고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공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장 코스를 잘못 설계했다며 캐디와 함께 골프장 대표와 타구자 등 4명을 모두 고소했는데 검찰은 캐디에게만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50대 캐디가 항소심에서는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항소심 선고 후 재판장 밖으로 나온 여성. 기다리던 이들은 여성을 위로합니다. 잘못했어. 알았지? 동료들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여성. 골프장 캐디로 일했던 52살 A씨입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티샷 타구자가 친 공이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일행 30대 여성 B씨 눈에 맞았습니다. 한쪽 눈이 영구 실명된 B씨. B씨는 캐디 A씨와 골프장 대표, 관리자, 티샷 티구자 모두를 고소했습니다. 원래 카트 주차 지점은 안전을 이유로 티박스 뒤에 있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코스는 티박스 앞에 카트 주차 지점을 만드는 등 코스 설계를 잘못한 만큼 골프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명 가운데 캐디 A씨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골프장은 사전에 캐디들에게 안전교육을 했고 해당 코스 역시 자치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타구자는 캐디 안내에 따라 공을 쳤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골프장은 해당 코스의 카트 주차 위치를 티박스 뒤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검은 최근 수사가 미진하다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고 원주지청은 앞서 불기소했던 골프장 대표와 관리자, 타구자 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황당한 상황에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주시 내 독채 펜션을 찾은 투숙객들이 내부 시설 곳곳을 구경합니다. 방마다 분위기에 맞춰 침대와 가구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펜션 좋은데? 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일반 주거시설. 정식 신고 없이 운영해오던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돼 최근 적발됐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 등으로 투숙객을 모집해 하루에 10여만 원을 받고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짐 옮기는데 여기 주민이 어떻게 알고 하냐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약할 때 주소도 바로 안 가르쳐줘서 이상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약했던 게시글도 삭제했더라고요.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 안에서는 과거에도 또 다른 건물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제주시에서만 600건이 넘고 이 가운데 42%가량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장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투숙객들과 입을 맞추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등록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이나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화재 및 위생 등 사회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고 또 불법 차량 등 범죄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 영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가지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불법 숙박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방학철을 맞은 대학생들이 충북 충주 지역 농가 곳곳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여름 피서보단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을 돕겠다며 일손 보태기에 나섰습니다. CCS 충북방송 정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마을회관, 밭일을 나가기 전 작업 요령을 주의 깊게 듣는 대학생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나눠 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국대학생들이 충주 지역 농촌 마을에 일손을 보태기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방학 동안 학교에서 농촌에 방문하여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들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도와드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 앳된 얼굴의 대학생들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고추 따기에 집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이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껏 수확에 나섭니다. 직접 땀 흘리며 수확한 결과물에 뿌듯하고 평소 느끼지 못했던 농업인들의 수고로움도 와닿습니다. 덥고 벌레가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딴 결과물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노고가 큰 일인지 몰랐는데 먹을 때 앞으로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는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왔는데 우리 선조 같은 학생들인데 아주 일도 참 열심히 해주고 말을 잘 듣고 여름철 피서지보단 농촌을 택한 대학생들.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공동농활 화이팅! CCS 뉴스 정연아입니다. 요즘은 해외 취업이 예전보다 활성화하면서 해외 취업 직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울산시 교육청이 직접 해외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용과 조리 등 다양한 전공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법이 틀려도 자신감 있게 어떤 말이든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한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의 국내 사전교육으로 진행되는 어학교육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내 강사로 진행됐던 어학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과 울산과학대가 협약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 수업을 듣는 것도 정말 재밌고 기대가 되는데 따로 제가 미용과인 그런 회화 수업을 또 받게 돼서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학습에 최종 선발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0명은 어학교육을 비롯해 안전교육과 진로교육 등 5주간의 사전교육을 거쳐 8월 말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후 호주 국립교육기관에서 8주간 어학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공업과 미용, 조리 등 각자의 전공 관련 기업에서 4주간 현장 실습을 거친 뒤 현지에 취업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꿈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잡게 돼서 해외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호주로 떠난 직업계고 학생 20명도 모두 호주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육청의 글로벌 현장학습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막연하기만 한 해외 취업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이 벌어지면서 개막을 한 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적 문제로 파리 2024의 IT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팀이 총동원됐고 비상대책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리올림픽 일부 수영 종목이 치러지는 센강의 수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센강에서 직접 수영하겠다고 공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림픽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제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들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수영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올림픽 전에 할 거라고 발표한 적은 없다면서 꼭 수영하겠다는 입장은 언제나 표현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전에 수영할 기회가 반드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국민 통합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로랑 울리히 파리 대주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올림픽이 프랑스 국민 모두에게 차이와 반대를 넘어 국가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형제적 화합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최근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프랑스가 좌우로 갈라져 극단적인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휴가철에 열려 직관하러 간다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방문 전 신경 써야 할 방역수칙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코로나19로 8년 만에 관중 있는 대회로 치러집니다. 200여 나라에서 모두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뒤이어 패럴림픽 대회도 이어져 한 달여간 수백만 명이 프랑스를 찾을 거로 예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프랑스 방문자들에게 건강을 위해 3가지를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때마침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홍역과 백일해, A형 간염 등이 유행해 예방접종 이력이 없으면 맞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 댕기열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고 어두운 색보다 모기가 싫어하는 밝은 색 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빈대 역시 골칫거리라 방에서 여행 가방 등을 바닥에 놓지 말고 소지품은 비닐팩에 보관하며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 등에 빈대가 보이면 객실 교환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건 더위입니다. 유럽은 에어컨이 없는 건물이 많아서 온열 질환에 대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땡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더위와 습기로 감염병이 퍼지기 최적의 조건인 만큼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8년 만에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고 한여름에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감염병과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잘 확인하고 건강하게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귀국 시 발열과 설사, 발진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공항 검역관에게 말하고 의료기관에 가면 반드시 방문한 나라를 알린 뒤 진료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우를 사서 먹기는 여전히 부담된다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우 최대 반값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트 정육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할인 행사 소식에 몰린 소비자들입니다. 아기 이유식으로 저희가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안심은 조금 부담돼서 지금 설도살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데다 고물가의 소비는 줄면서 한우 도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우 도매 가격은 1kg에 16,000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등심 1등급 기준 100g에 8,0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한우를 선뜻 집어넣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항상 세일 기간에만 좀 넉넉히 사서 냉장고에 비축해놨다가 정부가 도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한우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행사에서 제외했던 한우 최고 등급인 2플러스 등급도 할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구이 부위인 등심의 경우 2플러스 등급은 100g에 9,000원까지 할인합니다. 지난해 7월 하순과 비교하면 최대 45% 저렴한 수준입니다. 1등급 양지와 불고기, 국거리용 고기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최대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 반대로 사료 가격은 올라서 농가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할인 판매를 통해서 소고기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600여 곳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마트마다 참여하는 지점과 할인 품목이 다른 만큼 전국 한우협회 누리집에서 가까운 점포 현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사실 몇 시간 근무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가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계속돼온 주 5일 근무제 도입 법안. 중소기업 중앙회는 주 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우려와는 달리 전 직원들의 월요병이 없어졌고 생산성이나 품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주일에 닷새간 바짝 일하고 나면 나머지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우리만의 시간, 가족만의 시간이 많이 발생했어요.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새롭게 세운 목표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됨으로써 전 이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즐겁게 논다. 주 5일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월, 화, 수, 목, 토, 토, 일. 만약에 금요일도 쉬면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아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요즘 비가 한번 내리면 무섭게 쏟아지죠. 비 예보 때문에 이번 주말은 주말 나들이를 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비해서 고속도로 교통량은 감소하겠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신다면 그나마 오전 11시 때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둔대와 서용인, 원주 등 주로 분기점 중심으로 혼잡이 전망됩니다. 지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길이 젖어 있다면 감속 운전으로 미끄럼 사고를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또 비와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비상등까지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뒷차가 내 차를 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한편 400번 고속도로 봉담 방향 포복 나들목 부근은 토사 유출 관련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봉담 쪽은 전차로 지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번 경부고속도로나 50번 영동선 뚜렷한 정체 구간은 없고요. 51번 광주 원주선은 원주 쪽 초월 부근 짧은 정체입니다. 60번 고속도로도 꽉 막힌 정체는 아니지만 화도나 서종 부근에서는 부분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한편 65번 동해고속도로는 기상 여건 좋아 보이고요. 아직까지 정체 구간도 없습니다. 옥계와 동해휴게소는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로 유명하니까 이동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강한 비구름대인데요. 오전 중에는 서쪽 지방에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에 집중됩니다. 서울, 경기, 충청의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도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일 새벽부터는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 추가 산사태에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2도, 청주가 25도, 부산은 25.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와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수도권과 강원도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